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180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도 매도 행진은 멈춘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1800선 위로 올라왔지만 1820선을 중심으로 상승 탄력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4거래일 만에 매도 행진을 끝내는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재 2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관 쪽에서도 현재 12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4천억 원 정도 출하되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현재 지수대를 바닥으로 인식하면서 1,6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등이 추가적으로 조금 오르고 있고요. 증권주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9포인트 오른 1,818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피가 조금 안정을 되찾자 코스닥도 상승 탄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수는 450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460선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5일선 바로 밑에서 오늘은 455포인트, 459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수는 현재 어제보다 10포인트 오른 45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1,170원 다녀온 환율은 이틀째 내려서 오늘은 1,16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화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등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는 5원 내린 1,164원 9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와 전화가 모두 다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수가 오르면서 심리선인 1,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적극적이진 않지만 일단 매도 행진은 멈춘 듯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확정적으로 시장이 터닝했다라고 보기엔 좀 이른 단계 같고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좀 과선호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반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저가 매수 전략을 들었었는데요. 시장이 수직으로 급락한 경우에는 곧바로 V자로 반등해서 매끈한 모양새로 상승하는 경우는 그다지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단에서 몇 차례 급등락을 경험한 다음에 안정을 찾는 경우가 평균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 이틀 연속 시장의 반등을 두고 긴장감을 늦추기보다는 항상 냉철하게 시장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저가 바닥 개인 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시장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뢰도는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낙폭과 함께 유입된 개인 순매수가 2조 원대에 달하고 있고요. 특히 1,800선 하회와 함께 신규 자금들이 객장 내 문의도 꽤 많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최근에 5월 18일까지만 해도 ELS 발행액이 5조 원대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따라서 최근에 개인들의 유동성 파워를 간과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이슈 점검으로는 파생시장으로 살펴본 단기 반등의 선 시그널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중에 풋 옵션의 누적 순매도 규모가 15만 계약 이상 늘어나면서 적어도 단기적인 시장 바닥권 인색을 높이는 시그널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콜 옵션에 대한 풋 옵션의 비율을 나타내는
푸콜 레이셔로 볼 때는 5월 18일에 211을 기록하면서 200라인까지도 돌파하면서 최근 증시가 과매도 권역에 접근했다는 신호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급락 시기에 200을 돌파했다가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붕괴됐을 당시에 10월 24일경에 239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최근의 증시 과매도 상황이 많이 관측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파생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반등의 선 시그널을 주고 있대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약간의 경계감을 병행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늘 내일 주택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예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화요일 밤에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448만 건이었는데요. 이번 예상치 컨센서스는 466만 건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 주택 지표가 수요일에도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데 기존 데이터 32만 8천 건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33만 5천 건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주택 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전체적인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낙폭을 딛고 양호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경제 지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지표인데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기존 데이터 14에서 11로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직 최근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제조업 섹터가 최근에 상승세에서 약간 주춤해지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가 6대 그리고 부정적인 지표가 4 정도로 6대 4의 비율이라고 보면 아직까지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 경제 지표도 조금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담아볼 종목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근본 시장의 수직 급락을 통해서 굉장히 좀 시장 대응 어려워하셨을 텐데요. 시장이 그만큼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장이 연속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ETF의 기댄 매매나 투자 방향으로 시장을 좀 추종해보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오히려 주가 반등에서 상승으로 터닝 시에는 안정적인 수익률 향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에서 추천드리고요. 하지만은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대응해보겠다는 투자자분들께는 믿을만한 실적 증가가 담보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증시의 낙폭을 많이 보였던 대표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대표 종목인데요.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13.3% 정도 해당됩니다. 현대차의 경우가 한 10.9%고요. 기아차의 영업률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소형주에서는 넥센타이어가 10.9%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실적 증가가 담보되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아마도 시장 변동성 확대 시기에도 나중에 시장이 회복된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 정도를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드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을 할 텐데요. 두 분의 든든한 훌륭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정동웅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자세하게 저희에게 문자 주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TV로 제 목소리 듣고 계신가 봐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막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있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여기 경남 양산이에요. 더 덥겠네요.
예, 조금 덥네요. 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니까요. 일교차 클 때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챙기시고. 이제 저희는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건강도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예. 보유 중이신가요? 예, 제가 그 웅진 케미칼하고 예, 네. 그리고 STX 페노션을 각각 30%씩 가지고 있는데 네. 웅진은 718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예, STX 페노션 요거는 4,260원에 매수가 돼 있거든요. 4,26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네. 지금 이게 웅진 같은 경우는 뭐 지분 45% 산다는 소리도 있고 뭐 네. 페노션은 또 나름 저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음.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목표가는 또 얼마를 잡고 가야 되나. 일단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신 종목은 아니고 매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두 종목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적인 예.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신 것 같네요. 예, 예. 앞으로 그럼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일단 수익이 실현되면 처음에는 팔 생각이었는데 네. 웅진 케미칼이 갑자기 어제 오후장에 공시가 하나 나온 게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요거를 조금 길게 가지고 가나 싶어서도 싶기도 하고요. 웅진그룹 지분 매입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예. 네, 두 종목을 주셨습니다. 웅진케미칼과 STX 페노션인데요. 웅진케미칼은 71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STX 페노션은 4,2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역시 30%입니다. 두 종목 다 기술적인 접근으로 일단 접근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들고 가야 할 것인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소리 딱 듣고 저는 그 경남 쪽인지 알았습니다. 예, 예. 목소리 톤이 왠지 부산이나 저쪽 그 경남 같아요. 제가 그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남 양산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남해산 쪽이세요? 아니면 서창 덕계 쪽이세요? 서창 쪽입니다. 서창이요? 예, 예. 제가 그 근처에 있는 학교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좀 반갑습니다. 반갑고, 일단은 뭐 이제는 궁금한 걸 이렇게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STS 페노션 그리고 웅진 케미칼,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웅진하고 STX 제가 그룹 자체는 이제 좀 좋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둘 다 지금 유동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웅진 같은 경우 지금 웅진 코일을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웅진 코일을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파는 이유가 극동건설 거기서 너무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적자 메꾸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그 웅진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투자하려고 지금 웅진 코일을 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그룹 내에서 자금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웅진코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천억씩 현금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는 회사잖아요. 웅진코엘 같은 경우 정수기를 팔게 되면서 필터 교환이라든지 그리고 정수기 사업 때문에 2천억씩 꾸준하게 수익이 영업이익이 현금이 창출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예, 예. 그렇게 좋은 일정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를 팔려고 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금 사정이 지금 안 좋다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웅진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뭐 웅진 싱크비라든지 여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지금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분 매입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보니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그게 큰 호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일단은 웅진코엘을 팔 건데 웅진코엘과 웅진케미칼 지분을 45%를 갖고 딴 회사에 주는 건 좀 그렇겠죠.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뭐 적대적 M&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영권 참여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방어하려고 웅진코에가 가지고 있는 웅진케미칼 지분을 웅진홀딩스가 회수를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오늘 뭐 호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웅진그룹 차원에서는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페트 수지라고 폴리스터 그쪽인데 이게 TK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SK 케미칼하고 이렇게 두 회사와 지금 이제 나눠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근데 그런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업황적인 부분보다 그룹적인 리스크가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 800원 정도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지분 매입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양봉이 연속서서 안 되고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좀 단발성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그 수익이 지금 현재 좀 많이 나셨는데 좀 빠져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한번 의뢰를 해보시고 그 전문가들 중에서 그리고 저도 참고를 해보시고 맞는 의견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화면에 지금 파트가 나갈 건데 이 800원 가격대가 작년 9월 26일 그리고 올해 이 자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탈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윗꼬리 다는 쪽이 800원 정도 가격대예요. 그렇다면 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저항, 누가 봐도 저항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매도 의견을 일단 수익 실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이해되시죠? 예. 예.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이것도 이게 그 저번 주에 그 얘기 나오면서 이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STX OSV 그쪽 해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이걸 조선소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지금 현재 이탈리아 선사에 지금 그 조선소에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팔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현금 유동성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그 얘기가 그 뉴스가 뭐 결국엔 터졌지만은 그 이전부터 이런 소문이 좀 루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강덕수 회장이 그 결제를 지금 못해가지고 국내에 지금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다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그만큼 STX 그룹 차원에서 그만큼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부분을 저는 조금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TX라는 그런 그룹을 빼고 만약에 페노션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거 페노션이라는 회사가 벌크선인데 374척 중에서 70척이 그 어딘가요? 그 파나마 운하 아시죠? 그 멕시코 밑쪽에 거기 그 운하를 통과하는 배가 그 벌크선 중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70척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쪽에서 지금 이제 그 곡물 지금 추수철이 아니죠. 그 수확철인데 그거를 지금 현재 실어나는데 그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라는 현재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이 기업 자체는 호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까. 그래서 혹시 그 해운주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그런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거 없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해운주를 한다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고, 해운주를 한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노션은 조금 요것도 4,260원 요거 매수가에서 얼마 안 되네요. 수수료 빼면은 뭐 본전일 것 같은데 요것도 굳이 조금은 5일선까지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5일선이 지금 이제 한 4,400원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주면은 그냥 다시 좀 파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STX 페노션은 지금 실적을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적자예요. 적자가 나는 회사가 외국인들 기관들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적자가 나는 회사가 주가가 가는 건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연유들 때문에 STX 페노션도 조금 교체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웅신케미칼 그리고 STX 페노션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은 그 판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두 종목 다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네,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답변이셨나요? 약간 그러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께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더 많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요, 일찍 보내주셨어요. 1시 막 시작하기 한 1분 전에 보내주셨는데, 차바이오엔 보내주신 분입니다. 6348번님의 종목인데요. 6338번님의 차바이오엔 매수하신 가격 1,500원, 비중은 10%. 그동안 떨어지다 오늘 반등을 했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임상시험 승인 소식이 있었어요. 한 10% 넘게 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는 임상이 있다, 뭐 승인이 났다 네. 이런 뉴스에 많이 움직이는데 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줄기세포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상승이 그냥 임상 그 뉴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장이 2% 넘게 반등을 하면서 오른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뭐 고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모습인데 지금까지 뭐 15,000원에서 한 8,000원까지 떨어지면서 반등 다음 반등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워낙 오래된 테마였기 때문에 그 테마성이 소진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10% 넘는 반등은 다른 종목보다 좀 반등이 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오늘까지는 보유하고 오늘 반등을 이어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뭐 10,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내일까지 보유를 했는데 내일 뭐 강한 반등이 없고 그냥 다시 하락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에서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줄기세포 테마가 워낙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가 다시 분다면 뭐 11,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네. 그런 강력한 테마가 다시 불지 않는다면은 지금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흐름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차바이오엔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화약품 들어왔는데요. 9537번님의 종목입니다. 동화약품 매수하신 가격은 5,130원이고요. 비중 15%. 전망과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동화약품은 정태근 전문가님께 네. 부탁드릴게요. 동화약품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약들이 생각나겠죠? 아니 그게 아니 제가 네. 여쭤본 게 이게 회사마다 그 특징적인 그게 있어요. 동화제약 하면 바카스잖아요. 네. 동화약품 하면 가스 활명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본 게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 좀 모르는 것 같네요. 나이 차 별로 안 나는데 이거 알 건데. 상품명을 직접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동화약품이 대표적으로 가스 활명수라는 그런 제품하고 그다음에 후시딘 연고도 네. 같이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력 그 제약 제품이 있는데 이런 그 제품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제품이 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 제약주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특히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파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그 바카스 매출이 한 60%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바카스 매출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약품도 어쩔 수 없이 가스 할명수라든지 후시딘의 어떤 제품 판매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가스 할명수가 지금 요거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화면 전 안 보이겠네.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 1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비교를 해봤을 때 동아약품이 가스 할명수가 전년에 대비해서 한 32% 정도 더 많이 팔렸고요. 근데 후시딘이 전년 대비해서는 33% 정도. 그러니까 가스 할명수를 판 만큼 후시딘이 더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그 제품이 많이 팔려 나가야 실적이 올라가는 건데 제품이 지금 주력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똔똔이 됐어요. 그냥 가스 할명수 판 거 그냥 후시딘이 깎아먹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똔똔이 됐기 때문에 전에 대비해서 어떤 그 실적 증가세가 없다고 좀 봐야 되겠죠. 실적 증가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것도 있죠. 약가이나 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정부 규제 리스크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제약주는 아마 제가 생각한 이런 연유 때문에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바이오 테마가 형성되거나 어떤 그 신약 개발의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제약주는 힘들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려 보다니까 좀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근데 동화약품이 조금 수급상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닥을 이게 지금 현재 볼게요. 지금 현재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이게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 달 정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어쨌든 조금 완만하게 추세를 틀었어요. 틀었는데 중요한 게 그 추세를 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추세를 틀게 되면서 그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소형 제약 회사의 뭐 4% 지분이 거의 크겠냐 이렇게 좀 되겠지만은 2%에서 4%로 거의 지금 현재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수급적인 부분하고 어떤 이 회사도 그 남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비아그라 제품을 이제 그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동화약품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이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저도 그 작다는 부분들이 좀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고 추세가 조금 틀어졌다는 부분, 그 부분 좀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지분 늘어나고 있는 부분, 추세가 조금은 바뀌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제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요건 일단 5,200원 돌파한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최근에 와서 5,200원이 이렇게 보면 고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고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거래량이 계속 터져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5,200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꺾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5,200원 지금 매수 가격이 5,130원이신데 네. 일단 5,200원 정도에서 어떤 돌파 이후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보다는 일단 5,200원 가격대 돌파 여부 한번 보고 이후에 추가 전략 한번 세워보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면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약품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NC소프트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126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7만 원 매수하신 가격, 비중은 50%. 계속 보유하면 될까요?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NC소프트 어떻습니까? 일단 손실폭이 좀 있으세요? NC소프트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를 살펴보면, 올해 초에 출시되었나요? LOL이라는 이제 AOS 게임이 출시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디아블로 3가 출시가 됐는데, NC소프트는 이 대작들이 나오기 전까지 뭐 아이온이라는 게임으로 PC방을 뭐 몇 년 동안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가 뭐 에로에 디아블로가 나오자마자 1위를 뺏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온 이후에 대작이 없었는데 아이온 이후에 대작 준비하는 게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길드워가 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3년 전부터 이제 OBT, CBT OBT를 하고 이제 출시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출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많은 하락을 했는데 NC소프트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을 이제 출시 이전에 하는 OBT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빠르면은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데 2분기나 3분기에 실적 개선이 옛날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은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래도 블레이드 앤 소울과 이제 길드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북미에서 기대감 1위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아직까지 충만한 상태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다시 디아블로나 뭐 LOL을 다시 이겨서 PC방 점유율 1위를 한다 이러면은 다시 뭐 30만 원까지는 뭐 상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패를 거둔다면 지금에서도 NC소프트가 이제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실패를 거둔다 그러면은 뭐 16만 원, 뭐 18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OBT 유저들의 반응을 보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까 이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OBT가 이제 성공적으로 거둔다 그러면 손절을 하지 마시고 25만 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OBT를 좀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계물산, SG세계물산이 들어왔는데요. 890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600원이고요. 비중이 50%꼭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정태근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SG세계물산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1,000원 이하짜리 종목이 두 번이나 들어오네요. 네, 많죠. 두 번이나 이게 동전주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보기 어려운데 오늘 참 신기한 것 같네요. 특집. 예, 일단은 뭐 시장에서 많이 좀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전 저가주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힘들죠. 대형주 쪽 매매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좀 의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그 저가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줄 때 먹고 나오시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장투를 할 종목은 절대 아니란 부분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종목을 주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봤는데 이게 예전에 박원순 테마주더라고요. 그래서 박원순 테마주 때문에 이게 상패 안 된 게 정말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최저가 230원까지 갔었는데 네. 230원까지 갔다가 왜 웃으십니까? 230원까지 갔다가 여기 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웃으시는 게 아마 저도 좀 웃음이 좀 나오는 게 참고 있는데 이게 박원순 때만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지금 박원순 올라갔다가 박원순 박원순 씨가 시장님이 말이 자꾸 뽑히네요. 박원순 시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불꽃이 태우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반등 중에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회사가 뭐 펀더멘탈이 좋다거나 뭐 실적이 좋다면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뭐 단순히 뭐 박원순 테마 때문에 그리고 저가 동전주가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게 뭐 다시 한번 제가 보기 매수가까지 주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450원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뭐 손실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450원 정도 주면은 제가 보기 좀 자르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SG세계물산 봐드렸는데요. 웃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옆에 정동훈 전문가님이십니다. 저는 안 웃었어요. 정태근 전문가님 뭐 당황하셔서 사투리 중간중간 나오시고 재밌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말씀 안 드릴 뻔했어요. 6348번님께서 종목 상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종목을 보니까 차바이오엔 정동훈 전문가님께서 상담드린 그 종목이네요. 단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화 받기 전에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화 받는 동안에도 문자는 활짝 문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바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 걸 보니까 종목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좀 효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효자 종목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네, 11,800원에 네. 20%. 11,800원에 20% 보유 예, 중이시고요. 예.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원희 IPS 네. 7,380에 네. 20%. 7,380원에 비중이 20%시고요. 20%, 예.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 부근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큰 손실은 아니시고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단 조금 수익 중이셨나요? 네, 이거 12%인가 먹었을 때 못 팔았어요. 그리고 네, 14,000원 가면 팔려고 기다렸다가 네. 13,000인가 그거 찍고 그냥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중이고 그리고 원익은 산지 얼마 안 돼요. 예, 한 엊그제 예.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 점도 모두 참고해서 오늘 상담 드릴 텐데요. 먼저 예.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원익 IPS와 오스템 임플란트 두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현금 원익 IPS는 7,380원에 비중이 20%시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11,800원에 비중이 20%, 기타 종목들로 그리고 60% 보유 현금 갖고 중이시고요. 있어요. 네, 현금 비중이 60%신가 봐요. 예, 다 팔고서. 알겠습니다. 이 두 예. 종목으로 현재 투자 중이신데요. 옆에 계신 정통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원익 IPS랑 뭐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를 하셨는데 뭐 예. 투자하신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기 치과 그거잖아요. 예. 되게 심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전망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중국에서 또 경제 저기 되면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길게 가지고는 싶은데 많이 가지 못하고 좀 가다가 밀려가지고 조금 먹었다가 안 팔았더니 밀렸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데 장기로 가져가도 되나 싶고 그리고 또 원희 IPS는 이거 뭐 IT들이 갔었잖아요. 갔다가 또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또 이게 코스닥도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럼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는 투자하신 방법은 예, 맞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 성장 이런 거 기대감에 따라서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예,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000원대, 11,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14,00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선 공약주로 해서 노인 복지로 해서 임플란트가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테마성으로 14,000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가 소진되면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단순히 테마성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한 5위에서 6위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른들 보면은 임플란트 박으신 분들도 많은데,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후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 이제 인구도 노령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임플란트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도 미미하지만 계속 성장률을 보일 것 같고, 제 투자 포인트로 잡은 게 이제 국내랑 중국이랑 미국 이런 성장률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별도 국내에서만 이제 실적을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솔직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200억도 가능한 회사인데, 연결로 보면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오스템 임플란트는 한 19개, 20개 정도의 해외에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회사들이 BEP 수준만 맞춰줘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13,000원, 15,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 실적이 안 좋아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국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면이 요즘에 많습니다. K-팝이나 이런 이슈도 있고, 중국이 현대 기아차를 많이 산다 이런 이슈도 있고, 한국을 많이 따라하는 추세인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에 맞춰서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작년에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14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 법인이. 근데 올해는 200억 이상도 가능하다. BEP 수준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올해는 BEP를 넘기고,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도 BEP를 넘기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국내 실적만으로도 13,000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중국이나 미국 성장이 더해진다면은 18,000원, 20,000원까지도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800원인데 지금 딱 11,800원입니다. 오늘. 지금가가 11,800원인데 손해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년, 3년까지 보시고 18,000원 이상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익 IPS가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 7,380원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7,380원이요. 이거는 조금 수익권이시네요, 그럼. 오늘 조금 먹은 것 같아요.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원익 IPS는 예전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정말 관심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예전에 아토랑 IPS, 아토라는 회사, 이제 IPS가 이제 합병한 회사인데, 원익 IPS 이제 사업 구조를 보면은 이제 지난해까지 반도체 장비, 그리고 LCD, 그리고 솔라 장비, 이렇게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LG가 이제 LCD 투자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원익 IPS도 그에 맞춰서 이제 아몰레드 장비를 생산을 올해부터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이 없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몰레드 투자가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미뤄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를 아몰레드 매출을 기대하고 샀다가
지금 아몰레드 투자가 지연되면서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떨어질 것으로 보진 않고 근데 외국인 기관이 투신 뭐 다 파네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에 들어왔던 유럽계 자금은 해외가 유럽이 유로존이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빼는 자금도 있을 거고 원익 IPS 실적이 지금 나빠서 빼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원익 IPS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업 부분이 이제 반도체 장비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세계적인 이제 어플라이드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분 투자를 할 만큼 원익 IPS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장비도 하반기까지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서도 투자가 일어나서 매출이 일어나고 하반기에 아몰레드 투자가 진행된다면 아몰레드 신규 매출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태양광 장비인데 솔라 장비인데 솔라 장비는 아직까지 유럽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출나게 이제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거는 반도체 장비랑 그리고 아몰레드 장비인데 제가 계속해서 아몰레드 장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몰레드 장비 투자에 대한 거는 항상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언제든지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장비를 수주했는지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제조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주액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다음 분기,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분기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겠다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기업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만약에 이제 솔라 장비는 제껴두고 이제 아몰레드 장비 투자가 혹시라도 내년으로 또 미뤄진다 그러면은 7,000원이 깨지고 6,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몰레드 장비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6,000원까지 내려가시면은 한 5% 정도는 더 6,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6,000원까지 내려가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아몰레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뭐 10,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이상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원익 IPS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두 종목 봐드렸는데요. 충분한 도움 되셨습니까? 네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성 엘텍부터 봐드리겠습니다. 7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대성 엘텍 이분도 좀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네. 3번 연속 동전주네요. 일단은 그 가격이 가격배가 아니죠. 775원에 40% 맞나요? 네, 775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예. 자, 일단 대성엘텍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전혀 이거는 차트, 이거는 뭐 기업적인 내용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업적인 뭐 내용 보셔야 될 부분이 자, 대성일텍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때 적자 전환됐죠. 적자 전환됐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세업 내용을 보니까 뭐 자동차 헤드, 뭐 카 오디오, 뭐 EMP 뭐 이런 거 CD 뭐 하여튼 뭐 자동차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뭐 자동차 부품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자동차 부품주 뭐 실적 얘기하기 전에 앞쪽에 그 주가 흐름 보면은 요런 표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잡주 흐름이죠. 전형적인 잡주 흐름인데 그리고 나온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2월달 이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이게 700원에서 1,400원까지 그 다운이 갔습니다. 다운이 갔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유는 없을 겁니다. 찾아보더라도. 이게 어떤 그 개인들끼리 모여서 단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더블 정도 해먹고 제복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주가 조정받고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 짱땡봉 긴 거 나왔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그 이전보다 더블로 터졌죠.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여기서 제가 또 안 좋은 표현 다시 한번 쓸게요. 설거지란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설거지를 거의 해가지고 그냥 뭐
물량을 다 털고 나갔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뭐 거래량은 항상 속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보세요. 이전에 이게 1,400원 갈 때보다 지금 1,200원까지밖에 안 갔는데 거래량이 2배나 터졌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마지막으로 설거지 하면서 털고 나갔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적인 내용 볼 거 없죠. 좀 전에 실적 봤지만 실적만 볼 거 없죠. 그렇다면은 단기 세력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775원, 775원이신데, 요거는 오늘 제가 뭐 계속해서 팔라는 얘기만 드리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수익이 났는데, 요것도 그냥 일단 정리를 자주 좀 하신 게, 요거는 뭐 1,000원까지 뭐 반대를 노린다. 요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800원 지금 현재 정도 가격을 주는데, 요 정도에서 한번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대성엘텍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국동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780원, 비중이 100%.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한번 네. 상담을 해볼게요. 빠르게 진행드리자면, 저 같으면 지금 팔겠습니다. 네. 국동은 정말 말도 많은 주식인데, 간단하게 재무만 보더라도 이제 부채 비율이 1000%입니다. 원래는 완전 잠식 상태의 기업인데, 이게 자본금 축소를 해서 10분의 1로 축소하면서 이제 자본금이 20억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 상태고, 뭐 유보율도 볼 것도 없이 뭐 200%가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기업은 뭐 실적도 나쁘고 유상증자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수익권이시라서 네.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일 계좌 집중 거래 종목이기도 하고 전형적인 작전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접근을 하지 마시고 수익 나셨을 때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동도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테크윙 들어왔습니다. 462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테크윙은 매수하신 가격 7,000원이고 비중이 20%. 마지막에 한 종목은 조금 집중적으로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테크윙 마지막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차트, 요 종목 회사는 뭐 회사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가 이게 좀 눌려보면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리고 최근에 보면 이게 9,000원부터 이제 5,500원까지 거의 뭐 절반, 뭐 반토막이 났다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딴 게 없고요. 이 회사는 그 반도체 마지막에 그 테스트 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테스트와 똑같은 그 어떤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지금. 그래서 90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스 테스트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데, 자, 요게 지금 제가 보기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깨져버렸어요. 7,000원 20%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게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자,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21선 저항이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올선을 만약에 회복을 하면서 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1분기에 때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적자로 전환된 회사가 추세가 올려줄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21선 저항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 받았죠. 그렇다면 5일선 회복이 되면은 21선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자리 한 6,400원, 6,300원에서 한 6,400원 정도 요 가격 사이에서 일단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둘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21선까지 올라갔을 때 6,300원, 6,400원 요 가격대에서 만약에 제 말대로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여기서 또 손실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는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 매수 전략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테크윙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1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동웅 전문가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26일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정호 전문위원이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